자, 일단 하이닉스의 월봉입니다. 하이닉스의 월봉의 기준이고, 아, 거래가 좀 수반되고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좀 많이 아쉽고요. 거래대금 부분은 일단은 그 2020년 이후 기준 거래대금은 일정 범위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시금 움직일 수 있다. 거래대금도 없이 이제 완전히 고점 대비해서 조정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나마 시장 지수가 대략 한 22% 정도 2015년 이후에 22% 정도 그러니까 2016년부터죠 올라와 있는데 하이닉스는 일단 275%의 기준입니다.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폭의 차이가 있죠. 지수의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폭은 3,300포인트 기준에서부터니까 26.39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하이닉스는 36%나 밀려져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 월등히 약하다. 근데 어디서부터 기준을 잡을까라고 했을 때 금리를 9년 6개월 만에 올린 2015년부터 15년 12월부터 기준을 잡는다면은 일단 새로운 추세 범위의 흐름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볼 때 SK 하이닉스의 시장 주도력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SK 하이닉스 월봉 같이 잘라서 올려드릴 거고요. 월봉 기준에서 이제 뭐 어떤 특별한 기술적으로 지지다 여기를 지킬 것이다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결론적으로 펀더멘털적인 부분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이제 우리 원고 작업해 주신 분들은 11종목에 대한 컨센서스만 좀 같이 한 번 더 잘라 주십시오. 그래서 컨센서스가 지금 대바닥권으로 완전히 내려와 있어요. 5.56배. 거기에 오늘 추가적인 조정이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가겠죠. 과도합니다. 과도합니다. IT에서는 일단 그 주력주 기준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 묶음으로 놓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LG전자, 삼성전기 한 묶음으로 놓고 보는데 일단은 삼성전기 쪽의 기준을 LG전자하고 삼성전기의 기준에서는 삼성전기 쪽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거래를 싣고 움직임을 줄일 수 있느냐의 기준인데 OMA, 20MA 거래를 일단은 넘길 수 있는 위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넘길 수 있는 위치가 돼 있다. 결론적으로 거래를 넘기고 OMA, 20MA를 넘기고 지금은 이제 음봉이지만 이 부분을 꼬리를 달고 강하게 돌려준다면 여기가 이제 추세 전환의 범위가 될 수 있다. 전기도 버겁긴 합니다만 시장 대비해서는 강세고 여전히 펀더멘탈은 크게 더 크게 좋아지고 있다. 일단은 삼성전기의 영업이익이 1조를 넘겼고 넘긴 정도가 아니죠. 1조 4천억 그리고 순이익도 이번 올해 순이익도 1조로 훌쩍 넘기는 흐름. 실적 위주로 보자 이거예요. 실적 단 하나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실적.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어느 정도 작용이 돼서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삼성전기의 이런 흐름 더 내려온 적이 없었죠. 최근 몇 년 동안 기준에. 삼성전기의 컨센서스 잘라주실 때는 기존에 잘라놓았던 부분에 합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LG 화학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볼 겁니다. 그러니까 LG 화학도 일단은 전체적인 추이 추세에 다 놓고 보는 게 맞는데 최근에 들어서의 흐름을 놓고 보고 그리고 LG 화학은 일주 월봉을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 월봉의 기준에서 이제 3월 저점 이후에 흘러온 폭 굉장히 그 시장 대비 강한 기준이 되는데 월봉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20년 이후의 흐름 그리고 10월 이후의 흐름 이렇게만 놓고 잡아서 보더라도 바닥 대비해서는 지금 한 30% 고점으로 따지면 34% 들어올린 거였고 그리고 월봉이나 주봉으로 볼 때는 여전히 굉장히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위치. 그래서 LG화학 보실 때는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못 사 이런 그 생각보다는 바닥에서 좀 올라와서 30%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올라설 자리가 많은 종목이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좀 설정해서 놓고 보는 게 옳겠죠. 그렇게 해서 LG화학 일주월봉으로 설정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서는 현대차도 있지만 기아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아는 이제 반대적인 반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찌됐든 기아의 경우는 지금 굉장히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봉이든 주봉이든 굉장한 낙폭이 형성되어 있는데 월봉으로 또 기아를 또 놓고 보게 되면은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강력한 지지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이 빠질 때 안 빠졌기 때문에 시장 돌릴 때 빠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시장이 강할 때 혹은 약할 때 기아가 계속적으로 방어를 해준 그 기준은 기아 자체 펀드멘탈이 월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죠.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지금 PR이 뭐 5배라는 자체, PBR이 0.89배라는 자체 거기에 이제 굉장히 무게감을 실어서 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전력 부분인데 한국전력의 기준은 일단은 그 원전 관련된 내용을 좀 놓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의 지수 대비해서의 흐름 한전에서 좀 놓고 보시고 전혀 이제 뭐 지수의 흐름하고는 크게 연동되어 있지 않은 그런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먼 구간을 보겠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더 멀리 볼까요? 연 단위로 볼까요? 연 단위로 보시면 참 어처구니 없는 흐름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 단위의 지표 부분을 다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20MA 부분에 우리는 20MA를 초록색으로 그리고 5MA를 빨간색으로 설정을 하죠. 그리고 이평선 주가 이평선은 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봉 단위로 놓고 보시면 정책에 의해서 항상 움직임이 나왔다. 정책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대바닥에서의 흐름인데 저기서 이제 움직임이 나와요. 정책이 이제 완전히 좀 바뀔 수 있는 흐름으로 정책이 전기요금도 올려주고 원자력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기준도 잡아주고 그래서 정책에 의한 방향성 부분이 한쪽으로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올려서
민영화된 지가 언젠데, 그죠? 전기요금을 올려서 정상적인 수익이 발생될 수 있게, 예,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의 연봉 기준에서의 흐름도 좀 놓고 보셔야 되는 게 옳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코스닥 1인데 무상증자가 300% 형성이 돼 있어요, 그죠? 시가총액 1위로서의 프리미엄도 있고 또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쭉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추세적으로 멋진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뭐 엄청난 흐름 그리고 하반기 이후에 주봉상의 흐름에서도 뭐 엄청난 흐름 하반기 이후에 이 흐름들의 프리미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저 고점을 넘길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게 이제 추세적인 흐름에서의 중론인데 지난주 대비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이 지금 이 시장 흐름 속에서 시가총액 각 시장별 상위 종목 기준에서는 뭐 LNF나 에코프로 BM 또 LG화학 이 흐름이 굉장히 좀 돋보인단 말이죠. 추세가 강한 종목의 추가적인 강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아가 뭐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시장이 강할 때는 못 움직인다. 이런 논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에 네이버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연출을 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이버가 들빠졌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팔고 낙폭과 대주를 봐야 된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제 강했던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월등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을 꼭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BM, 하이닉스, LG화학, 기아, 또 에코프로 BM, 삼성전기, 아이고 한국전력을 조금 전에 연봉 자른 거를 어디다 쓸까요? 한국전력 연봉 다시금 자르고요. 나머지 이제 그 최근에 들여다보는 대형주 기준에서의 추이 부분 있나요?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노텍 여기도 상당한 거죠. 일주월봉 보시면 근데 이제 여기도 컨센서스를 잘 놓고 봐야죠. 19년도 이후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긴 했는데 19년도 순이익이 1000억이었고 지금은 1조 500억이에요. 10배 올라왔느냐 했을 때 10배 올라오진 않았죠. 굉장히 지금 이쁜 그림을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이쁜 그림을. 결코 시장 약세 속에서 같이 동반적인 약세를 연출하지 않고 있고요. 굉장히 강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LG노텍의 이러한 흐름, 이 흐름이 시장 안정화되어 있을 때 신고가를 내주고 더 강한 모습으로 연출될 겁니다.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적이 없는 종목은 기대할 수가 없죠.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배령에 아슬아슬하게 형성이 잡혀 있어요. 석배령의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여기도 이제 놓고 보실 부분은 이렇게 놓고 보자는 거죠. 어떤 거냐면 지금 그 거래가 터져 있고 주봉으로 보거나 일봉으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주봉이나 월봉으로 일봉으로 놓고 보면 가파르지만 월봉 기준에서는 그렇게 버겁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은 주봉 기준에서의 누적 수급 범위가 있습니다. 개인 누적 수급.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겨서 기준을 잡아서 좀 들여다보던 종목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석배령의 기준이 형성돼 있는데 저 석배령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결론은 뭐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적인 문제로 미끄러진 부분이기 때문에 또 주간 단위에서 시장 대비 그렇게까지 버겁게 내려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주봉 이 부분을 놓고 보시면서 수급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요자락이라고 그랬어요. 요자락에 지금 요 기준에서는 여기에 놓여져 있지만 앞전의 흐름에서는 저 고점. 그래서 저 고점을 당연히 꼬리든 몸통이든 다 들어서 올릴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래서 저 정도의 그 목표 설정 범위가 무조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솔루션의 목표치 그 다음에 누적적인 지속 수급 다시 한 차례 지지라인 확인하고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한국항공우주인데 시겁을 했어요. 시겁을 한 종목입니다. 얘도.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의 이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수급 범위가. 이 수급 범위는 말 그대로 매집 금액 기준 4위, 매집률 기준 1위. 그 누리호 발사가 연장이 돼서 굉장히 크게 걱정을 했었죠. 근데 전혀 걱정은 기우였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항공우주의 추이는 정책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방산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 요인 뭐 그런 부분이 충분히 형성돼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월봉에서 왜 개인 수급 범위가 안 나올까요? 얘는 어쨌든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연봉 단위에서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것이 옳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뭐 두 장 들여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버겁다라고 하실 때는 연봉으로 이렇게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 그렇게 놓고 보시더라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종가가 편입 단가보다 살짝 눌려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은 뭐 이쪽도 그 개인 누적 수급 범위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거래를 수반하고 들어올리는 이 흐름, 이 추이 부분 월봉으로도 마찬가지 거래를 수반한 상태에서의 흐름 굉장히 지금 거래가 강하게 실려 있단 말이죠. 이 거래가 실려 있는 상태에서의
이 흐름 기준이 추세 강화로 분명하게 뭐 인식이 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월봉 기준에서 충분하다. 그렇죠? 시장 대비해서도 일단은 강세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위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앞전에 그 고점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 누적 수급 범위가 같이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오리온의 기준, 그리고 오리온 주봉으로 자를까요? 일주월봉으로 자를까요? 오리온?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에 20년 이후의 흐름, 그 다음에 작년 뭐 10월, 올해로 자를까요? 그냥 올해 가장 최근, 올해 거래를 완벽하게 실고의 움직임, 또 21년 이후의 흐름, 그리고 4월 분기, 5월로 자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장악형의 기준점들이 전부 형성이 돼 있고, 추이 추세 부분도 시가총액이 덩치가 큰 종목이에요. 개인들이 저런 추이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의 실질 수급, 그리고 메이저들의 실적에 대한 신뢰, 뭐 이런 부분들로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OCI도 말도 안 되게 이제 좀 미끄러진 상황이 됐는데, 이번 주에 어찌 됐든 거래를 실어줬어요. 그 거래를 실어주고 일단은 일부라도 이제 꼬리를 달아준 그런 흐름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수급 범위를 좀 놓고 봐야 되는 것이 있고, 지수하고 연동폭도, 지수의 과도한 조정 대비해서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위치가 되고, 누적 수급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적 수급 범위가 이 정도 위치라고 했을 때, 이 당시에 형성되어 있던 그 고점 라인들 거기를 이제 뛰어넘고 있지만, 주가가 뛰어넘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추세적인 수급 부분이 좀 더 들어온다면 뭐 충분하게 그 위쪽으로 움직임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12만 원 선 정도가 뭐 수급에 대한 명목 지지 라인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수급 범위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저 위쪽 고점의 흐름까지 들어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가 수반되고, 오래간만에 이제 거래 수반되고 흐름이었기 때문에 장만 저렇게 무너지지 않았다면은 거래 유지하면서 좀 강세를 띄워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시장 안정화되고 거래 수반되면 충분히 윗방향으로. 현대로템도 이번에 충격이 셌죠. 그러니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담합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단순합니다. 단순 논리입니다. 수급의 기준에서 수급이 망가진 게 없는데, 그렇죠? 수급이 이렇게 뭐 크게 훼손된 게 없는데 주가만 와장창 무너졌어요. 이 현대로템의 보도 자료는 두 가지 다 해주세요. 아까 오전에 두 가지 다 올려놨죠. 세 가지 올려놨나요? 현대로템을 세 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담합 관련된 내용도 좀 있었고, 수주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수급이 이제 이 정도 범위일 때에 요 위치의 범위에서 고점 부분이 저 위치란 말이에요. 시장이 이제 무너진 부분에 부담 요인도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800원까지의 꼬리의 길입니다. 그 범위까지 좀 넓게 열어놓고 대처를 해도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장 영향의 동반적인 조정이 확대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과도하게 이제 좀 미끄러져 있어서 버거운 상태이긴 합니다만,
현대로템. 그리고 얘가 OCI였죠. 현대로템. 지금 이제 그 설정하는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 다른 종목도 다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거래가 이제 좀 수반돼 있고 과도하게 또 조정받고 했던 종목군들 위주에서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군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올해 들어서의 주봉 그리고 2020년부터의 월봉 그리고 4월 분기 이후의 흐름 5월로 볼까요? 4월 이렇게 해서 고공행진을 한 추세 흐름으로 보여지는데 우리는 지금 10% 이상의 매집이 돼 있어요. 10% 이상의. 그래서 매집이 형성돼 있는 저러한 흐름이라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히든 종목용으로 잘라놓은 거기 때문에 일주 월봉의 기존 원고에서의 일주 월봉 특성은 같이 잘라야 돼요. 예를 들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봉의 기준에서 우리가 방송 원고를 작성을 했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죠. 앞전 고점을 당연히 넘겨야 되는 63,000원을 넘겨야 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13종목을 우리가 캡처를 한 겁니다. SK 하이닉스, LG화학, 기아, 한국전력, 에코프로비엠, 삼성전기, LG노텍,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오리온, OCI, 현대로템, 코스모 신소재. 이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은 좀 들여다보는 기준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우림 PTS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상한가 가서 1,464억이에요. 방안에서 이제 뭐 예쁜공대님이나 많은 분들이 좀 올려주셨고 또 우리 그 VIP 방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시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요 흐름 우림 TPS 같은 경우에 장악형의 흐름 그 이전에 뭐 흐름 다 좋은데 조금 주의는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개별 매매를 하시더라도 교육 받으신 분들 위주에서만 그다음에 범한 퓨어셀이죠. 범한 퓨어셀의 오늘의 이제 그 변동성 부분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차피 개인들에게 물량이 다 떠넘겨졌죠. 유통 물량은 300만 주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거래대금이 월등해지면 이제 다시금 들여다볼 수 있는데 앞부분의 개장초에 저런 그 위치에서 편입 기준을 놓쳤다면은 관망인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 돼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 범위 다 지켜내시면 되고. 자, 그리고 25일 날 강연회가 있어요. 지금 그 LG화학 시가총액 5위 달아난 것이 우리로서는 그나마도 위안이 되는 정도 수준이고 박영훈 대표 강연회 18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강연회 또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한영수 대표 VOD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 상품이 또 있습니다. VOD 발매 기념으로 이 상품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주말에 설정 잡으시고 그리고 함께 하셔가지고 시장 돌려질 때 V자형 패턴의 되돌림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경기에 대한 자신감에 따른
각국의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